안녕하세요, 금지 언니예요. 그만. 오늘은요, 여러 왕실과 셀럽들의 사랑을 받는 주얼리 브랜드죠. 바로 반클리프 앤 아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름만 들으면 좀 생소할 수 있을 텐데 이 주얼리 디자인을 보시면 이 네잎 클로버 모양 요거 보면은 좀 익숙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반클리프 앤 아펠 주얼리들 구입하려고 찜해두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관심 있게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렛츠고! 반클리프 앤 아펠은요, 프랑스의 고급 주얼리 브랜드예요. 이 굉장히 최고 수준의 하이 주얼리부터 디자인이나 원석에 따라서 수백만원 또 수천만원까지 호가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 퀄리티가 세계 최고 수준의 보석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반클리프 앤 아펠이라는 브랜드 이름이 좀 길기도 하고 좀 특이하죠. 이 브랜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바로 에스텔 아펠과 알프레드 반 클리프입니다. 이 에스텔 아펠은 보석 상의 딸이었고요. 알프레드 반 클리프는 보석 공의 아들이었어요. 이 둘은 보석이라는 공통 관심사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까지 골인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가문의 성을 따서 반클리프 앤 아펠이라는 브랜드 이름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이 브랜드에는 진실한 사랑이라는 이 철학이 브랜드에 담겨 있어요. 1906년 프랑스 파리 방동 광장에서 처음 브랜드를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주얼리, 향수, 시계 등을 제작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반클리프 앤 아펠은 여러 왕실과 또 셀럽, 이 상류층들의 맞춤 주얼리를 제작하면서 이렇게 점점 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할리우드 여배우에서 모나코 여왕이 된 이 영화 같은 삶을 산 그레이스 켈리를 아시나요? 이 그레이스 켈리가 결혼 예물로 선택한 주얼리 브랜드가 바로 반클리프 앤 아펠이었어요. 그리고 이 결혼 이후에 반클리프 앤 아펠은 모나코 왕실의 공식 보석상이 되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점점 인정을 받으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레이스 켈리가 나이가 든 이후에도 이 아람브라 컬렉션 목걸이를 자주 착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진짜 평소에도 좀 즐겨 착용하고 애용한 목걸이가 아니었나 싶네요. 1966년에 이란의 팔레비 왕조의 왕비 즉위식에서 사용된 왕관을 또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왕관이 엄청나게 화려해요. 이걸 딱 보면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진주 등 1541개의 보석으로 만들어진 왕관이라고 해요. 진짜 엄청나죠? 이로써 이제 반클리프 앤 아펠은 왕실의 보석으로서 입지를 딱 이렇게 굳히게 된 거죠. 영국의 왕세 손비 케이트 미들턴도 2020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 참석 시에 알렉산더 맥퀸 드레스랑 요 아람브라 컬렉션 주얼리를 착용을 하고 공식석상에 딱 나타났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특히 이 귀걸이는 이 자개 원석이 세팅되어 있는데 이 귀걸이는 진짜 제 위시 아이템이거든요. 너무 예뻤고 예전에 김사랑 씨도 이 귀걸이를 착용을 했었는데 참 예쁘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갖고 싶다. 반클리프 앤 아펠은 굉장히 정교하고 세밀한 이 세공 기술로도 유명한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바로 이 미스터리 세팅이에요. 인비저블 세팅이라고도 하는데 근처에 그 보석이 있으면 그 반지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이 보석을 고정시키려면 그 위에 금속으로 이렇게 보석을 살짝 고정시키는 덮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프롬 아니면 클로라고 하는데 이거를 밖에서 잠금하는 부분을 없애고 안에서 고정이 되게끔 되는 방법을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더 세밀하고 정교한 하이 주얼리들을 제작할 수 있었어요. 반클리프 앤 아펠의 대표적인 컬렉션으로 첫 번째는 아람브라 컬렉션을 꼽아야겠죠. 일단 제일 먼저 이 브랜드를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게 이 네잎 클로버 모양이잖아요. 이 컬렉션은 1968년에 이 아펠가의 삼형제 중에 자케 아펠에 의해서 탄생된 컬렉션이에요. 이 자케 아펠은 정원에 이렇게 많이 나 있는 네잎 클로버를 이렇게 모아서
직원들한테 희망을 가지라는 뜻으로 이 시가 담긴 이 편지를 같이 선물을 했었다고 해요. 그 뜻은 이제 행운을 일단 믿어야 행운이 나한테 온다는 의미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담은 컬렉션이 바로 아람브라 컬렉션입니다. 현재까지도 이 컬렉션은 계속 꾸준히 인기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딱 디자인이 심플한데 우아하고 데일리로 착용하기에 너무 좋은 디자인이라서 그 인기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빼를리 컬렉션인데요. 이 빼를리는 프랑스어로 물방울을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컬렉션은 동글동글한 이 비즈가 박혀있는 것들이 특징이고 이 비즈 하나하나에는 소원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 빼를리 시그니처 팔찌에는 이 반클리프 아펠의 서명이 아라베스크가 캘리그라피로 새겨져 있거든요. 그런 게 특징이고 굉장히 심플하고 무게감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빼를리 클로버 컬렉션에도 행운을 상징하는 클로버가 이렇게 모티브가 장식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팔찌 이렇게 가장자리가 동글동글하게 비즈들로 장식이 되어 있고 이 마무리가 전체적으로 좀 부드러운 곡선의 느낌이 나는 굉장히 인기 있는 팔찌예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강민경 씨 영상에서도 제가 빼를리 컬렉션에 이 반지를 착용한 것이 바로 또 눈에 띄더라고요. 이 반지는 터콰이즈가 포인트가 된 화이트 골드 반지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화사하고 예쁘죠. 이 반지는 골드로 선택도 가능하고 가운데 원석을 다른 원석으로 선택할 수도 있어서 각자 취향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빼를리 컬렉션 이 목걸이도 너무 예쁘죠. 다음 세 번째는 프리볼 컬렉션인데요. 이 프리볼 컬렉션을 말하기 앞서서 이 반클리프 앤 아펠은 주로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서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만들어진 주얼리들이 많아요. 근데 특히나 이 프리볼 컬렉션은 이 자연 속에서 생명이 움트는 이 꽃이 피어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 프리볼 비트윈 핑거링을 보시면 진짜 우아하고 뭔가 과하지 않은데 화려한 느낌이 들어요. 뭔가 그냥 반지라기보다 작품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기도 하는데 이 반지는 1950년에 처음 탄생을 했고 그 뒤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한지민 씨도 이 주얼리 컬렉션을 착용한 적이 있는데 진짜 꽃이 이렇게 다 화사하게 피는 느낌이죠. 너무 예쁜 프리볼 컬렉션이에요. 아직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반클리프 앤 아펠의 주얼리들이 많지만 여기까지 대표 컬렉션을 소개해드리고 지금부터는 반클리프 앤 아펠 주얼리 구입 전에 도움이 될 만한 꿀팁 정보들 알려드릴게요. 아람브라 컬렉션은요, 모티브의 개수, 또 모티브의 사이즈, 원석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모티브가 커질수록 가격이 또 올라가고 모티브 개수가 많아질수록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일단 그럼 사이즈부터 한번 볼게요. 모티브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가격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일단 이 모델 컷으로 한번 사이즈를 비교해 보실게요. 스위트, 빈티지, 퓨어, 매직 사이즈예요. 근데 여기서 퓨어 사이즈는 살짝 이 모티브의 모양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람브라 컬렉션 사이즈를 얘기할 때는 스위트, 빈티지, 매직 이렇게 세 가지로 많이 분류를 하고 있어요. 다음은 이 모티브의 컬러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지는데 일단 이 표를 먼저 보실게요. 일단 자개와 오닉스의 가격은 동일하고 타이거즈 아이가 더 비싸고 커넬리언과 타이거즈 아이는 가격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말라카이트가 더 비싸고 칼세도니가 가장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격대가 차이 나는 이유는 이 원석의 희소성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건데요. 먼저 자개부터 살펴볼게요. 자개는 이 조개 껍데기 안쪽을 보면 이렇게 하얗게 은은하게 빛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쪽 부분을 가공을 해서 만든 거고요. 그거를 모티브로 만들면 이런 목걸이가 됩니다. 은은하게 광택이 도는 그런 색깔이 굉장히 은은하게 예쁜 그런 컬러죠. 다음은 오닉스인데요. 이 오닉스는 이 보석 중에서는 유일하게 흑색을 띠고 또 불투명한 보석이에요. 칼세도니의 한 변종이기도 한데 TMI를 덧붙이자면 옛날에 그 비너스가 하늘에서 이렇게 손톱을 떨어뜨렸는데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까맣게 변해서 이 오닉스가 되었다.
있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이거즈 아이예요. 타이거즈 아이 보석은 이 보석을 보면은 왜 이름이 타이거즈 아이인지 바로 느낌이 올 거예요. 진짜 호랑이의 눈처럼 생겼지 않나요? 약간 황갈색, 황색을 띠고 있는 표면에 광택이 도는 보석이거든요. 이거를 모티브로 목걸이를 표현하면 이렇게 디자인이 됩니다. 굉장히 호랑이 눈이 이렇게 부릅뜨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다음은 커넬리언인데요. 이 커넬리언은 홍옥수라고도 불려요. 옥수 중에서 붉은 빛을 띠고 무늬가 없는 게 특징이고요. 또 신선을 의미하는 라틴어 카넴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활력, 기력 이런 것들 북돋아 준다는 의미가 전해져 오고 있어요. 다음은 말라카이트인데요. 이 말라카이트가 크게 박혀있는 반지를 가지고 와봤어요. 요거를 보시면 이렇게 진녹색, 수박색의 줄무늬가 쭉쭉쭉 그어져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요거는 공작새의 꼬리 깃털과 닮았다고 해서 이 공작석이라고도 불리고요. 또 우리 몸으로부터 부정적인 에너지와 또 안 좋은 것들을 흡수시켜 준다고 해서 좋은 의미로 오래 전해져 오고 있는 힐링스톤입니다. 마지막으로 칼세도니입니다. 이 칼세도니는요, 맑고 투명한 종류의 옥수인데요. 여기서 붉은 빛을 띠면 커넬리언, 여기서 흑색을 띠면 이 오닉스가 되는 거죠. 같은 뿌리의 보석입니다. 근데 이 보석은 사실 비싼 보석이 아닌 준보석에 속하는데요. 근데도 아람브라 컬렉션에서 제일 고가에 책정이 되어 있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그 칼세도니 중에서도 가장 컨디션이 좋은 컬러와 이 컨디션이 좋은 아이를 골라서 제품을 가공을 해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클리프 앤 아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쭉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반클리프 앤 아펠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